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미분한다는 건 뭐냐 하면 기울기를 구한다는 거야. 자, 미분을 한다는 것은 뭘 구하는 거다?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그게 왜 기울기를 구하는 건지 보여줄 거고, 기울기를 구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아직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거고, 우리가 편안하게 그동안 해왔던 거는 두 개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왔어. 지금 두 가지를 좀 같이 얘기를 할 계획이야. 자, 점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위에 점이 두 개가 있어. 그럼 기울기 구할 수 있나? 여기가 A고 여기가 X면 네. 또 이게 FA고 이게 FX면 그동안 기울기 어떻게 구했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그냥 X 빼기 A분의 FX 마이너스 F Y. A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X 빼기 X분의 Y 빼기 Y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지. 그 얘기가 이 얘기가 맞아. 근데 미분은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시작은 되게 간단한데? 되게 쉬운 거야 진짜로. 근데 이거를 왜 그 오랫동안 인류가 몰랐는지 모를 정도로 뉴턴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거지. 뉴턴이 발견한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물리학도 하다 보니까 이 움직임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분께서. 오늘도 X가 움직일 거야. 얘는 고정된 거고 얘는 움직일 거야. 자, 슬라이드 화면으로 좀 보여줄게요. 아니, 한 점에서의 기울기 도대체 어떻게 구해? 점이 하나인데 못 빼기 못 빼기 이런 거 못 하잖아. 이렇게 좀 불만이 있어야 돼. 한 점에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 근데 일반인, 선생님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좀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근데 이 천재의 눈에는 그게 보였나 봐. 우리도 같이 보지 뭐 요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내가 먼저 할 걸 막 이런 생각이 들걸. 자, 여기 빨간색이 있었죠, 점이. 그 점이 점점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로 가까이 올 거예요. 완전 붙을 정도로 올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두 점에서의 기울기잖아, 그지?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하나의 점에서의 기울기로 변해간단 말이야. 네. 과정이 있으니까 결과가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이 있거든. 여긴 항상 A, 여긴 항상 X입니다. 일부러 X를 쓰는 거라서 좀 유지할게요. A와 X가 완전 어떻게 됐어? 완전 똑같아졌지. 근데 1번에서도 2번에서도 3번에서도 아무리 봐도 내가 두 점에서의 구할 기울기를 보고 있지 않니? 네. 그럼 공식 이거야. 근데 4번이 되면서 비로소 점 두 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었죠. 이게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이미지야. 이렇게 하나의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네 개의 움직이는 슬라이드를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지? 이게 걱정인 거야. 말이 없어, 말이. 당시에는 말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어. 그 당시에 설명한 책을 읽어보면 하나도 모르겠을 정도로 말이 되게 복잡해졌어. 근데 요새는 좋은 기호가 생겼어. 이미 200년 후에 생긴 기호야. 그래서 X가 A로 뭐합니다? 갑니다. 갔잖아 진짜로. X가 A로 언제까지가? 거의 똑같아질 때까지 갑니다. 이거야. 그럼 나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드디어 구하는 계산을 만들어 낸 거야. 비행기 만든 것 같은 기분인 거야. 엄청난 일이거든. 물론 좀 실감하기는 약간 어렵죠. 아니 이거 하나 쓴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야.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 천재가 된 거야. 와 대단하다.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를. 근데 덕분에 사실은 엄청난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은 뭐 로켓도 쏘고 막 이런 게 전부 다 얘 덕분이에요. 이 기호가 없었고 이 생각이 없었으면 거기까지 가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너무 복잡해서. 기억합시다. 두 점에서의 기울기가 처음 먼저 탄생했지, 그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고 드디어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돼서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만난 거야. 그치? 올해도 뜸을 들인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쉬워 보여도 이 역사적 간격을 어린 아이들이 쉽게 극복하기가 어려워. 물론 간혹 있어 되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정상은 아닌 것 같고 간격을 둬야 돼. 라고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리 철학 하시는 분들이거든. 수학 학파가 조금 있어. 그 중에서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수학을 배우는 것이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현대 교육이 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에 만든 기호를 먼저 배우고 17세기에 만들어진 미분을, 그 미분을 배우거든. 거꾸로 배워 이렇게.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긴 해. 약간 뭐 그런 뉘앙스야.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 근데 뭐 모두에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한 거다. 그래서 기억해. 미분한다는 건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긴 극한을 계산하는 거다 이거야. 네. 미분한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긴 극한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걸 구하면 나는 뭘 구한 겁니까? 내가 계산을 했는데 내가 한 계산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한 점에서의 A라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당신은 구한 거예요 라고 의미를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니? 네. 이제 줄여서 그거를 이렇게 써요. 이걸 프라임 또는 대쉬 이렇게 부르는데 프라임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더 많고 A라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해석해.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서 부르는 거야. 얘를 줄여서 부르는 거란다. 알겠니? 네,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그러면 기호를 조금만 더 확장시킬게요. 일단 언어라서 자주 노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을 X, 고정된 사람을 A라고 했고 Y좌표를 FA, Y좌표를 FX라고 불렀지. 좀 크게 할까? 근데 다른 분들은 이 간격을 H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셔. H는 간격이야. 그래서 A에서 H만큼 왔다로 X 대신 쓰시기도 해. 그러면 FA 더하기 H가 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간격을 델타 X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하셔. 그래서 A 더하기 델타 X라고 쓰시고 Y좌표도 A 더하기 델타 X로 쓰셔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많아진 거야. 조금 골치가 아프지?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가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기호를 다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요 빨간색이 제일 쓸모가 좋아. 처음 개발은 이걸로 된 건 아니었는데 이거 쓸모가 되게 좋아.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쓸 거야 까진 얘기 해놓을게. 그래서 아까 x-a에 fx-a가 있죠. 요렇게 써도 괜찮고 아니면 빨간색으로 x 빼기 x 하면 h 또 y 빼기 y 하면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그때는 x가 a로 가는 게 아니라 h가 0이 된다고 표현해. 간격이 점점 사라진다. 그럼 결국 이제 x가 a로 가는 거야. 움직이는 거, 고정된 거.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겠네, 그지? 델타 x를 이용해서 글을 쓰시는 분들 이렇게 되겠지 뭐. 그래서 이 셋 다 똑같은 거다 하고 책에 하나 더 나왔지. 우리가 기울기라는 건 x분의 y 하면 되잖아. 그래서 밑바닥을 델타 x, x의 변화, 그 다음 높이를 델타 y, y의 변화, difference of y, difference of x. 그래서 원래 이게 difference란 뜻이거든. 그냥 이게. 근데 이게 또 삼각형이라 델타로 시작을 하잖아. 철자 같으니까 그냥 쓰는 거야. 큰 의미 없어. 그래서 이걸 연상하게 이제 만들려고 그냥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일단은 먼저인데 그러면 이제 D나 이거나 똑같다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원래 이게 맞는데 미분에서 일부러 필요해서 이 뜻과 이 뜻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미분에서. 그래서 일단 오늘 하나의 선입견, 얘랑 얘는 다르지 않다. 이 선입견 하나 만들어 놓고 다음 시간에는 필요해서 그거를 좀 분리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쓸 거야 라는 얘기를 연속적으로 좀 이어갈 거야.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제 친구나 뭐 누구나 미분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주면 된다? 기울기는 기울기인데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의역을 잘 한 거야. 직역은 짧게 자르는 거지만 그래가지고는 의사소통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그럼 계산은 뭘 해야 되는데 두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동안 하던 거에 리미트 하나만 붙여줘. 이거만 끝이야. 아, 뭐 이게 다야? 리미트도 어렵지 않고 기울기도 어렵지 않으면 이게 어려울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어. 만약 그런 느낌이 들면 이제 그때서야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아휴,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나서 이런 걸 했으면.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걸 너네한테 시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17세기엔 이것만 발견해도 막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교수도 되고. 지금은 이제 그냥 고등학생들이나 하는 걸로. 그럼 더 어려운 거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옛날에 한 이제 전 세계 수학 대회 같은 거 맨날 하는데 기조 연설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참 이런 거나 발견해서 이제 이렇게 명성을 얻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젠 이런 걸로 안 되겠네요 말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농담 섞인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좀 솔직히 내가 좀 미안해. 근데 아무튼 알고 있어. 그래서 최대한 쉽게 가르치고 그래서 쉬우니까 난 여력이 더 있다. 더 어려운 거 해도 조금 딸리지 않도록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네, 여기까지만 좀 복습을 해놓으면 됩니다. 미분 계수란 미분을 해서 얻은 답이야. 즉 한 점에서의 기울기야. 이렇게 미분 계수. 그러니까 이라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 주세요. 오늘 뭐 계산은 못하더라도 말은 좀 알아듣자. 약간 이런 취지에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